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일찍 뵙는 것 같아요. 어우, 색다롭네요. 뭔가. 자, 일단은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거. 오늘 네. 이야기는요. 몇 안 되는 제가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조금 스포를 하자면 실패를 한 사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했다. 사기님이요? 무속인 분들이요. 무속인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뒤에 모든 일 먼저 말해버리면 좀 그럴 것 그렇죠. 같아서. 네네네.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아코님이 이야기해 주신 걸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는데 나무를 피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그렇죠. 네. 이거 피하기 힘든데, 가로수조차도 피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조심하시길 바라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네, 오늘 제목은 굳이 하나를 설정을 하자면 사람 잡는 나무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제가 돌비라는 친구, 마찬가지 산이 이렇게 기이하게 저는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였고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귀신나무의 닉네임을 가진 나무들이 많아요. 안동에 있는 나무들도 많거든요. 네, 그 나무는 절대 아니니까 다른 매체에 또 소개로 나왔던 그런 귀신 들린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아는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죠. 예. 제가 산이를 따라서 지금까지도 구판을 사실 여러 번 따라간 적도 있고 가장 최근에도 제가 6월 8일자에 한번 따라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다 보면 늘 한 10년 가까이 보던 분이에요. 예, 무속인 분들이요. 항상 산이도 요즘에는 이제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보초 같은 개념으로 도와주러 가는 거였고 저는 산이의 꼬봉이죠. 운전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따라가고 산이가 만약에 기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케어를 하고 이런 수준으로 항상 가는 거였는데 이날의 구판은요.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시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이때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네, 이날의 구판은 산이가 저한테 금지사항에 대해서 몇 개를 말을 했었어요. 돌비나 저한테 경고를 좀 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 장소에 도착을 하면 절대로 니들 사진 찍는다고 경치 찍는다고 촬영을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요. 이 구판이 끝나면 100일간은 이 일에 대해서 절대 꺼내지 말래요. 세 번째는 이틀 동안 육고기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저하고 돌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 알았다고. 한두 시간 지나니까 구판이 벌어지는 장소에 저희가 다다랐거든요. 저하고 돌비 일단은 도착하고 나서는 선이가 미리 말한 시키는 대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온몸에 천일염을 뿌리래요. 그리고 부적을 2개 주더라고요. 니들 핸드폰 케이스 뒤에 넣으라고. 그래 알았다. 일단은 또 재밌는 거 하러 가나 보네. 항상 그런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또 큰 거구나. 부적은 웬만하면 안 줬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산이 있으면 역시나 그 근처에는 또 사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은 국립공원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거기는 이제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사유지를 통해서 이 산을 올라가게 됐어요. 한 30번 정도 길 없는 곳으로 헤쳐 올라가니까 역시나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미리 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10명 정도가 보이는데 딱 멀리서 봐도 구판을 준비를 하는구나. 이 모습을 보니까 항상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다 보면요. 산이가 좋아하고 산이가 따르는 무당분이 계세요. 이제 근 한 7, 8년 보다 보니까 이분들하고도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인사도 자주 하는 그런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무당분하고도 거기 있는 바라지 형님 분들하고도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런데 옆에 보니까 몫으로 보이는 분 있죠. 벌목하시는 그런 작업자분들도 한 3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손에 든 게요. 전기톱이에요. 뭐야 이거 전기톱이 들려있는 거예요. 부판과 목수분들의 벌목하는 전기톱이라 조금 안 맞잖아요. 역시나 우리를 끌고 산이가 여러 번 왔지만 오늘도 큰일을 하겠구나. 똘비랑 저는 또 말장난으로 작게 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산이가 똘비랑 저한테 말하기를 아코야 내가 만약에 오늘 기절할 수도 있거든. 내가 만약에 기절을 하면 혹은 심하게 혼절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야 뜸들이지 말고 그냥 얘기해. 뭔 또 헛소리를 또 찍찍하고 있어. 이제 답답하니까 제가 화를 냈거든요. 아니 돌비도 옆에서 뭔 소리냐고 왜 자꾸 뜸을 들여. 산속에 와서 귀신이랑 뭐 킹 오브 파이터 뭐 그런 거 찍으러 왔냐고 갑자기. 네. 아니 얘가 뜸을 들이니까 여기서 뭐 킹 오브 찍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산이를 못 더라고요. 나를 또 기쁘게 해주네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머니에서 작은 주스병 아세요? 돌비님? 뭐 환자분들 병문안 갈 때 그 사는 항상 그 병 있죠. 예, 그 주스병 2개에 예. 저한테 하나 돌비한테 하나 건네주더니 이걸 자기한테 먹이래요. 만약에 내가 혼절을 하게 되면 얼굴에 뿌리거나 꼭 먹이래요. 저는 당황했죠. 아니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이걸 먹이거나 뿌리라고. 내가 정말 혼절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럼 이 안에 뭐 들었냐 하니까 닭피가 들어있대요. 야 여기에 피가 꽉 차올 정도면 한 몇 마리 잡았다는 건데 일단 알겠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긴장이 되잖아요. 저나 돌비나. 일단 알겠다고 뭐 농담을 했지만은 이왕 뭐 누군가랑 파이트 하는 거면 혼절하지 말고 KO로 이기고 와라. 힘내라. 이젠 좀 진지하게 농담을 좀 했거든요. 꼭 KO 승을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산이도 그 웃음에 그 당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얘가 정선 악마 사건 때처럼 뭔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저는 느꼈어요. 네, 돌비는 그때 따라가질 않아서 못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게 한 4시간 동안에 이미 구판을 열려 있었고 할 게 없으니까 저는 뭐 구경해봤자 모기도 많고 좀 심심하잖아요. 네, 돌비랑 야 여기 인근 약수터 있다는데 거기 갈래 하니까 가재요. 그러면서 약수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냥 이리저리 산책한다는 개념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날이 조금 어두워지려고 할 때쯤 약간 물 한 잔 먹어서 가야 되겠다. 그 버리는 장소로 다시 갔어요. 근데 아직 그 구판이 끝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뭐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온다는 거에 들은 게 없어요. 산이한테요. 좀 궁금해서 몫으로 보이는 벌목하시는 그 사장님에게 가서 제가 사장님 저기 친구인데 저놈아 여기 구판 버리는 거 사장님 처음 보시죠 하니까 자기는 많이 봤대요. 그러면 뭐 위령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렇게 뭐 깊은 산은 아니지만 사장님이 여기 전기톱도 들고 있고 어떤 분은 톱 들고 있고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총각댁 이야기 못 듣고 왔어? 친구 맞지? 네 친구 맞다고. 뭐 구판만 버리는 거면 뭐 좀 큰 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말해도 될라나? 저기 봐봐 저기 나무 보면 저기 나무 2개 보이지? 예 사장님 보인다고. 저기 하나는 빨간 끈 파란 끈 달려있는 거 나무 2개 보이지? 네 저거 아이고 말해도 되지? 여기 바라지 형님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파란 끈 묶여있는 하나는 죽은 나무거든? 그런데 옆에 빨간 끈 나무는 아직 안 죽은 나무야. 그런데 이 구판이 끝나면 이 나무 둘 다 베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 톱하고 전기톱 다 들고 온 거라고. 벌목할 거라고. 그리고 이 벌목한 나무는 우리가 차가 오면 이제 무거우니까 인부들 더 데리고 와서 가지고 내려갈 거라고. 시간대는 정확하게 지켜서 나무를 베야 한다더라. 이 구판이 끝나면. 그런데 사연이 좀 많은 나무래요. 이 나무가. 옆에 돌비도 궁금하니까 사장님 여기 무슨 사연이 많은 나무냐고 이제 물어보려는데 다른 쪽에 있던 어떤 바라지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봤던 분이에요. 이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길래 글로 가서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사진 친구한테 주의사항 오기 전에 들었죠. 말하길래 네 듣고는 왔다. 근데 형님 저기 무슨 사연이길래 나무 베는 벌목하시는 분들도 몇 와 계시고 그리고 이 산에 무당분이 2분이 나와서 이렇게 큰 구판을 버린다고? 혹시 저 나무 당사나무 수호령님이냐고 물어봤거든요. 뭐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나무로는 전혀 안 보이는데 뭐 당사나무 수호령나무 뭐 저렇게 생겼어. 완전 방치하듯이 2개 덩그러니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나무는 아니래요. 그럼 뭐냐니까 뭐 내가 굳이 아는 것만 얘기를 하자면 저기 무속인 2분 보이죠? 저기 굿이 나도 바라지 생활에서 저런 굿은 처음 보는데 일단 이 나무로 간략하게 말하면 무속인 2명과 여자 2명, 중년 남성 3명의 목숨을 뺏어간 나무래요. 일단 대열명 가까이 뺏어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속인이 있대요. 옆에 있던 돌멩이 예? 뭐 여기서 그러면 뭐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약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잘 알겠지. 이령들을 보시니까 뭐 저기는 법사님들도 그게 뭐 보이나 보죠. 산이 청년도 그게 보이니까 여기 와서 지금 보조 역할로 도와주는 것처럼 뭐 여기에 공통점은 좀 있긴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맞다. 이 나무 근처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럼 이 나무들 뭐야 이거? 그럼 우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럼 길 가다가 보이면 뭐 여기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 목숨을 해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 산 인근에 등산이나 약수터 오고 가던 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뭔가에 홀린 듯 그 사람이 이 나무 앞에 잠들었다더라. 분명 자기는 오후 3시쯤에 약수터로 올라갔는데 눈을 뜨니 6시쯤 3시간 지난 그 나무 앞에 있었대요. 내가 왜 여기 눈을 떴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도 안 난대요. 내가 여기 왜 왔냐, 뭐 기억도 안 나니까 당연히 하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3, 4일을 악몽을 꿨대요. 예. 근데 그 악몽을 꾼 내용이 당장 산으로 안 오고 뭐하냐 이 새끼야. 어서 빨리 와! 당장 와! 이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예, 근데 이분도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 나무가지 박힌 100살 정도 돼 보이는 노인이래요. 그 꿈을 3일 동안 꾸니까 뭔가 모르게 목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물만 겨우 먹었대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뭐 감기나 뭐 편도 쪽에 문제가 있는 거거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3일을 못 먹으니까 물만 드시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 병원을 가려는데 이분도 근처 시골 마을에 살았는지 마을 해관 정자에 그 나무가지 달린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이대요. 그 대낮에. 근데 그때는 분명 뿔이 안 보였대요. 네, 분명 나무가 머리에 박혀있는 뿔이 있었는데 안 보였다길래 다른 분인가? 아유 좀 비슷하네. 꿈에 생긴 할아버지가. 이러를 찰나 갑자기 지팡이로 그 멀리서 자기를 딱 가리키더니 네.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명을 다해라. 이 말을 들린대요. 근데 저 멀리 정자에서 나한테 이게 들린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뭐 마누라도 있을 거고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저 소리 들리나니까 아니 안 들린대요. 왜 저게 나한테 들리지? 자꾸 저기 있는 노인이 너 곧 갈 때야 그냥 산으로 올라와 명을 다해라. 지금 계속 이러는데 너희들 안 들리냐고. 와이프 안 들리냐고. 안 들린대요. 그대로 혼절하셨대요. 그대로 혼절하셔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산이가 자주 좀 민폐를 끼치는 법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법사님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원흉이 이 나무래요. 근데 그 법사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예전부터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대요. 소문을 좀 들은 게 있는데 여기 3번 정도 올라간 적이 있대요. 이 법사님도 이 나무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이 법사님이 혼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쪽에 있는 무속 선생님들도 모셔왔대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나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힘들겠는데, 힘들 수도 있겠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여럿 하셨대요. 당시에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벌목 작업까지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목수분들도 모시고 온 거고 뭔가 큰 걸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산이까지 불러들여서 지금 보초를 좀 서게 돼서 지금 이 일이 펼쳐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두 바라지 형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수호령도 아니면 궁금하잖아요. 저게 무슨 나무길래 무당분들이 안 된다고 하고 산이도 왜 저러고 있는지. 좀 돌비도 그렇고 저도 또 흥분이 됐어요. 사실. 온 거 구경할 것 같아서요. 네. 뭔가 저는 흥분이 됐어요. 드디어 볼 수 있겠구나. 네, 드디어 보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갑자기 산이가 눈을 가리고 그냥 어떤 한 나무를 빙빙 돌고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무당분이 시켜서 빙빙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대를 풀더니 무언가를 또 하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소금을 또 뿌리면서요. 미리 준비해둔 대나무 창을 한 40-50개 다른 바라지 분들이 준비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금 뿌리면서 대나무 창을요. 갑자기 자기 혼자 땅에 하나씩 꽂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수십 개를 또 꽂다가 다시 자리에 와서 또 그걸 들고 수십 개를 또 꽂으러 돌아다니고 그 일이 힘들어 보이니까 산아 우리가 도와줄까? 라고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너 혼자 지금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냐고. 야, 이거 수십 개 지금 꽂다가 지금 골병 나겠다. 도와줄까? 계속 얘기해도 또 대꾸를 안 해요. 나무 꽂고 소금 뿌리고 나무 꽂고 그렇게 또 골골거리면서 뭔가 힘든지 대꾸는 또 안 하는지 좀 짜증이 날 찰나 5시가 됐어요. 5시가 딱 되더니 무속인물 한 분이요. 칼과 망치를 가지고 오시더니 아까 죽은 나무에 파란 끈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칼을 꽂고 망치로 박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박으면서 빨간 끈의 나무에는요. 여러 번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나무에는 칼을 박고 한 나무에는 절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빨간끈 나무에는요. 그러면서 벌목하시는 분들께 이제 시작하시라고, 그리고 다들 피하라고 전기톱을 작동시키더니 그 나무 2개를 베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금 몇 등분 할 거 아니에요, 돌빈이. 다음날 이제 이걸 들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잘라서는 바라저 형님들과 저희들도 이제는 좀 거들었거든요. 이 나무들 뱄으니까 한쪽으로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굿판을 버리면서 남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쓰레기 봉투에 좀 담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 다 담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과일과 떡, 제사 음식들을 새로 그 나무 앞에선 차리고는요. 저희들 보고 니들도 절해라. 너희들도 일단 이 나무 만졌으니까 절해라. 다 같이 거기 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벌목된 나무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무속인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벌목된 나무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하산을 했거든요. 예. 저는 궁금하잖아요. 아니 왜 자꾸 그럼 뭔가 큰일이 있겠지. 하산을 하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좀 뭔가 잘 끝낸 것 같기도 하고, 산이가 말했던 기절을 안 했잖아요. 네. 혼절도 안 했고. 나는 분명 기절하거나 혼절하거나 뭐 쓰러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발걸음이 하산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래서 임금 펜션 2개를 여기 바라지 분이 잡아놨대요. 거기서 쉬고 내일도 올라가야 된대요. 이제 그건 들고 내려와야 되니까. 가는 차 안에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앞에 듣지를 못했으니까 사실. 야 이제 말해봐라. 뭘 그렇게 혼자서 아까 진지하게 그렇게 우리를 좀 긴장시켰는지. 그리고 무당 선생님들은 왜 나무에다가 그렇게 저자세이고 공손하냐. 야 혹시 진짜 그 당사나무 수호령이냐고. 아니면 수호령 모시고 온 거냐고. 진짜 뭐 큰 신이야 뭐 악마야. 돌비도저도 닥달을 했어요. 근데 산이가 그건 아니래요. 나도 방금 깨달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래요. 자기도 오늘 처음 본 명님이래요. 산이가 처음 봤대요 이건. 그런데 자기 대나무 꽂을 때 너무 무서웠대요. 아까 대나무 꽂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주위에 소금 뿌리면서. 예. 중간중간에 이 나무령님께서 령가들을 불러 모으는데, 내가 예전에 아코 너한테는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뭐 화도 안 내고 령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내가 위험한 귀신 3가지 있다고 말한 적 있지.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는 귀신, 무엇인가 먹고 있는 귀신, 웃고 있는 귀신은 꿈에서라도 보이면 깨려고 노력해라. 그거 정상 아니다. 그냥 그건 꿈이 아니고 그건 무조건 귀신이거든. 사람이 꿈을 꾸면 무조건 느낀대요. 이건 귀신이다라는 그 모습이 있대요. 근데 물건 들고 먹고 있고 웃고 있으면 그건 절대 대화도 하지 말고 귀신이라는 해변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일어나래요. 무조건 깨를 생각을 하라고. 그 말을 하니까 기억나지. 그런데 이 나무님이 이제 굳이 하나로 말하자면 벽사령님이래요. 이 벽사령님이 이 영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낯들고 있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자기도. 그래서 소금 급하게 뿌리고 대나무를 막 꽂고 있었어요. 이 하나 말고는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나무 주위로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 혼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미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대요. 낫을 들고 있는 귀신이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자기도 안 되고 그냥 혼절 분명 하겠다, 무섭다 느꼈대요. 그때 굿하시는 선생님들 보쳐서다가 나도 오늘 가는 줄 알았다. 사실 그냥 이제 와서 웃으면서 말하는데,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궁금한 게 벽사랑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벽사랑이 도대체 뭔지 저도 검색을 그 당시에 했었고, 산이가 이제 말해주는 벽사랑은요, 여러분 버들나무라고 아실 거예요. 버들나무, 이게 다른 말로 미루나무거든요. 무속인 분들은 주로 큰 버들나무를 미루나무라고 하세요. 작은 버들나무도 있는데 뭐 마을이나 뭐 그 지역의 수호령 같은 그런 큰 버들나무, 그게 미루나무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벽사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벽사나무가 뭐냐면 옛부터 잡귀신이나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나무를 벽사나무로 굳이 얘기를 한대요. 뭐 예전 당나라 시대 때부터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들은 거라서 정확하게는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이 벽사나무 같은 이 미루나무는요. 네. 굳이 돌비님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대요. 동네 유명한 마을에 가거나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안동에 그 유명한 나무도 있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 마을 수호령 나무들이 웬만하면 다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같은 종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크잖아요. 오래 살고. 그런데 이 큰 미루나무가요, 돌비님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흔히 보이는 나무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시골 가거나 뭐 외진데 가면 그게 보이긴 하는데 돌미님이 사는 지역이나 뭐 시만 가더라도 이 나무를 찾으려면 찾기는 힘들거든요. 보이면 보이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나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건 큰 나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로 시골 마을에 가면 엄청 큰 나무를 이 바로 수호령 나무라고 버들나무, 뭐 미루나무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른 나무가요. 미루나무였거든요. 미루나무 2개가 산 중턱에 버젓이 있어요. 산 중턱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있는 게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다. 당연히 관리는 안 돼 있으니까 뭐 당산나무나 그런 나무처럼 크진 않지만 근데 이런 산에 미루나무 2개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정말 힘들다. 예. 그런데 작지만은 이런 미루나무에 분명 누군가 나무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게 법사님들입니다. 무속인 2분. 이 법사님들이 일전에 와서 봤을 때는 분명 누군가 해코지를 했는데 지성기도 몇 번 드리니까 약간의 답을 얻은 것 같다. 미친놈들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예. 돌미님 이게 용암 무당들 있잖아요. 네. 용암 무당들이 만약에 암이나 기타적으로 큰 병이 걸리면 예. 이제 수술이 늦으면 아무리 용암 무당분이라도 점점 끝이 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기 위한 욕심이 있는 무당들이 있대요. 네. 명을 다할 때는 본인들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무당이 있대요. 그런데 인근 마을이나 뭐 유명한 나무에는 당연히 이미 수호신이나 뭐 수호령이 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산중의 벽사나무의 혼을 가지고 있는 이 미루나무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무당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벽사나무들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주는 혼 없는 나무라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제 벽사신이 되겠다는 이 독한 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여기서 무슨 분명 해코지를 했다. 이 나무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무당이 죽어야 되니까 죽어서도 분명 나무 벽사신이 되려고 큰 짓거리를 했다. 예. 이 나쁜 새끼 이러는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는요. 이 미루나무, 버들나무, 이 벽사나무들은요. 잡기나 악기를 쫓아내는 이 벽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코지를 했으면 놓아겠냐 안 놓아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 놓아야지. 귀신을 쫓아주는데 귀신을 붙으려고 하니까 그럼 방법이 뭐겠어. 패야지. 벌목해야지. 그리고 그 자리는 완전히 없애고 다른 묘목이나 교목들을 심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일단 선택을 해본 거예요. 왜냐 이 나무를 이제 명이 다한 거예요. 그럼 베야 되는 거고 명이 다한 나무를 다시 살리려면 묘목을 심으면 되잖아요.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산이도 그렇고 무당 2분도 그렇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날 벌목하고. 역시나 선한 신임들도 노하면 악귀가 된다는데 야 이게 진정한 악마이지 않나 싶다. 인간이 악마야. 신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인간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저는 공감을 했거든요. 네. 이런 수다를 떨면서 펜션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이제 5시쯤 오고 이리저리 이야기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은 저녁을 먹게 됐어요. 네. 아까 만났던 무속인 2분, 벌목하시는 분, 바라지 분들이 다 같이 모였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뭐 비빔밥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무속인 분이요. 저를 이제 자주 봤다고 했잖아요. 오다 가다. 어이 너 참 우리랑 자주 본다. 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그러게요. 안 봐야지 좋은 건데요. 선생님. 그쵸. 분위기 반전 해볼까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하긴 해요. 돌빈이. 이 법사님도 그렇고 무속인 분들도 그렇고 그렇지. 니들하고 우리는 안 보는 게 평온한 거다. 근데 돌빈님 제가 가끔씩 눈치 없는 질문을 좀 하긴 해요. 장난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대놓고 눈치 없는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때 당시 또 발동을 한 게 있었어요. 난 이 질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걸 좀 했거든요. 그 법사님 제가 정말 잠이 안 오거든요. 궁금하면. 호기심도 엄청 많고 제가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정말 못 자는 성격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서 그 무속 법사님 한 분이 얘기해보라고. 그래 얘기해봐. 그럼 제가 감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저는 이상하게요. 산이 저놈하고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까 의문점이 하나 있거든요. 예. 무속인 분들은요. 왜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집착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좀 선 넘는 질문을 했어요. 돌빈님.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생명도 없거늘. 아니 그렇게 사람들은 천년만년 불사신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무속인 분들은 명줄에 대한 욕심이 없어 보여도 엄청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맨날 말은 청산유수 뿌린 대로 명이 닿으면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상처나고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누구보다 빠르게 병원 가더라. 네, 온몸이 뻐근하면 산중 기도하러 가더라.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말을 하니까 바라지군들은 분명 표정이 안 좋았어요. 딱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었고 예, 산이하고 무속인 분들 웃으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돌비도 또 시작이다. 이 땡땡놈. 아니 나는 궁금하니까. 그리고 바라자 형님 분들한테 들었고 벌목하시는 분들한테 들었고 산이한테도 들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건도 어떤 무속인분의 잘못된 행위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누가 산 중턱에 나무에다가 이 큰 구판을 버리는 이런 짓을 하냐 사실. 연관이 있으면 있는 거지만 뭐 연관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 있어 보여서 예. 그래서 궁금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묶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법사님 한 분이 좀 빵 터지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 이씨 우린 사람 아니냐고. 아니 무슨 신님 모시면 뭐 우린 사람 아니야? 나도 오래 살고 싶어.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대로 가라는 헛소리를 해. 야 명을 길게 하는 것도 명을 줄이는 것도 결국에 본인 행동에 따른 거지. 야 오해하지 마라 총각. 나는 오래 살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신님을 모시고 병만 안 든다면 평생 정말 오래 살고 싶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나무님들은 그냥 화난 게 아니다 사실. 뭐 굳이 니들도 따라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정말 크게 화나 있는 거다. 나무가 사람까지 홀리게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신 거면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옆에 나무 하나 죽어 있었지. 똑같은 나무. 내가 보기 이건 아마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하다. 옆에 선생님도 안 될 것 같긴 하다고 얘기했고 산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나 찾아와서 홀렸다는 그 아저씨가 내 국민학교 동창 남동생이거든. 그 나무에 왜 홀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긴 있다. 그 홀린 사람이 그리고 이 산주인도 그렇고 과거에 동물 관련 박제사였다. 돌빈이 동물 박제사 아시죠? 근데 이 동물 박제사분들이 살아있는 동물도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 그런 직업이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여기 선생님과 내가 몇 번 올라오고 조사도 여러 했는데 이 나무에 죽은 몇몇 인물들이 있다고 니들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죽은 분들이 생물들을 해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긴 있더라. 예를 들어 하나는 뭐 도살자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까 말한 박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는 여자들도 있었고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 이게 이런 쪽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엮여 있으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네.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네요. 그리고 왜 미수나무 하나는 살아있겠냐.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는지. 번개 맞으면 번개로 인한 죽은 나무는 다 보이거든.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그냥 죽어있어. 분명 독한 무당 놈들이 와서 나무 하나 해코지 한 거다. 분명 이건 한 거다. 딱 이 말을 해주시는데 제가 앞에 웃으면서 농담 하나 던진 게 이게 너무 크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시니까 좀 많이 놀랬거든요. 그리고 산이 총각을 우리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가 이 두 명이나 춤추면서 구판을 벌이고 있을 때 산이 총각이 좀 컸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뭐 씹고 있는 귀신하고 뭐 물건 들고 있는 귀신이 산중으로 올라오고 있더라. 그거 산이가 막고 있었다고. 아유 우리 산이 총각 오늘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좀 위험하긴 했다 오늘. 이런 산중이 구슬하면 당연히 귀것들은 꼬인대요. 그리고 나무 두 개가 있는 게 벽사님들이 있으신데 이 벽사님들이 잡기들을 불러 모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 앞에 말한 걸 또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미소나무 아무리 생각해도 명이 다한 거다. 그러면 벌목을 왜 하셨어요? 안 될 것 같으니. 그래도 일단 해보는 게 우리 일이다. 일단 해보는 게. 그리고 이 벌목을 부탁하시는 산주인분이 좀 큰 일이 있다. 여기까지만 니를 알아라. 딱 이 말까지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단은 약속을 다 한 상태고 내일 오전 11시 되면요. 그 벌목한 나무들을 또 좋은 곳으로 가서 모셔야 된대요. 그냥 잘라놓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니들은 여기 올라올 필요 없고 여기 펜션 퇴실 시간 되면 우리 기다려서 여기 있어라. 그렇게 일단 얘기가 다 끝나고 저녁 먹고 하면서 이제 다 끝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날 늦게 자는, 원래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이고 돌비도 그날 또 잠이 안 왔나 봐요. 산이는 뭐 대나무 꼬챙이 그거 꼼다고 좀 많이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밤 1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하자면. 돌비가 담배 피러 나간다길래 같이 나갈까? 바람 쐴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재요.
그렇게 밤 공기를 쐬면서 펜션 주위를 걷고 있었는데 무속인 분들 중에 아까 저한테 미숫가루 줬던 분, 이 바라지 한 분이요. 마당에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해서 저희는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그대로 저희를 보고는 아는 척도 안 하고 혼자 어디론가 걸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형님 어디 가세요? 형님 대꾸를 안 해요. 네, 돌비가 야 저거 나 예전에 산이 따라와서 본 적 있어. 저거 정상 아니라고. 야 네가 산이 좀 불러오래요. 자기는 뒤로 그냥 따라가겠대요. 나 예전에 산이 따라 본 적 있대요. 분명 이건 뭔가 이상하게 홀려서 간 모습이래요. 일단 알겠다고. 전 자고 있는 산이를 깨우러 갔고 전화기는 켜놨거든요.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각자의 방향을 잡고 저는 산이 데리고 오고 돌비는 이 형님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차를 그냥 끌었어요. 네. 차를 끌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따라갔는데 야 대꾸를 안 한다 형님이. 대꾸를 지금도 안 해. 산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 차 끌고 갈 테니까. 그대로 이제 차가 아무래도 빠르니까 거기를 따라잡았거든요. 산이가 그 바라지 형님을 보시더니 아 큰일 났네. 또 불러들이시네. 네. 무슨 소리야. 뭘 불러들여. 야 차에 물 있냐고. 먹다 남은 물 있다고. 그거 갖고 오래. 그래서 가져다 줬더니 산이가 또 얼굴에도 냅다 그냥 뿌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형님 저희들이 팔을 붙잡았거든요. 뿌리고 발아갈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다행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당연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 왜 여기 서 있냐. 형님 혹시 목류병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 자기 절대 그런 거 없대요. 무슨 목류병이냐고. 근데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아니 난 여기 내가 왜 있는지도 몰라. 난 담배 피러 나왔는데. 근데 옆에 산이가요. 그 바라지 형님 보고 혹시 형님 육고기 좋아하시냐고. 뭉튀기나 육회에 환장한대요. 제가 고기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 말 안 하던가요? 법사님들 그런 말 안 하던가요? 하니까 아니 들었다고. 하루 이틀 육식 하지 말라고. 예. 근데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요. 자기 차에요. 그 참숯만 나는 육포 봉지가 있긴 있었대요. 비빔밥이 한 그릇이 좀 성이 안 찼는지 그날 또 산 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식사하고 담배 피면서 몇 개 사실 주워 먹었대요. 뜯어있는 육포 봉지를요. 그럼 절대 고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포는 고기 아니냐고. 그거 드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잘못되신 것 같다. 일단 펜션 가서 말씀드리고 그냥 일단 우선 쉬어라. 그리고 나서 저희 차를 끌고 그대로 이제 펜션으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일단은 주무시는데 무조건 눈 감고 있어라. 산이가 뭔가 갑자기 차에서요. 저희가 이제 산으로 가다 보니까 모기향 같은 걸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그 불 피우면 나는 향 있죠. 그걸 방 한 10개 정도 다 피운 것 같아요. 완전 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당연히 이러면 눈 따갑고 숨 막히거든요. 저기 바라지 형님 절대로 힘들더라도 참아라. 다시 일어나서 산 가기 싫으면 참으라고 해서 야 저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침이 되니까 아무 일은 없었어요. 아무 일은 없었고 저랑 똘비는 좀 늦게 잤다 보니까 좀 피곤했거든요. 아침에 홀린 바라지 형님은요. 무속인분한테 뺨을 몇 대 맞을 정도로 엄청 혼났대요. 그렇게 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육포를 먹었다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산으로 올라가고 뺨 몇 대 맞은 바라지 형님과 산이 저 돌비는 펜션에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야 우리 그냥 퇴실하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야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좀 궁금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산이가 표정이 전날에 비해 안 좋더라고요. 왜 또 똥 씹은 표정이냐.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 뭘 자꾸 어제부터 선생님들하고 너는 안 되겠냐. 뭐가 안 돼. 뭐 위에 하늘 보래요. 구름이 좀 끼어있지. 비 오겠지. 그러고 보니까 분명 날씨 쨍쨍하다고 했는데 지금 장마철도 아니고 소나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 비 소식이 분명 없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근데 비 소식이 갑자기 있네. 야 이것도 우연이야? 돌비도 좀 신기하니까 어렵다. 진짜 이번 건 어렵다. 그러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산이가요. 아까 이제 올라간 무속인 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침 우리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산이 총각이 전화 왔네. 스피커폰이어서 다 들렸거든요. 우리도 그냥 하산하고 있다. 산이 총각 그냥 거기 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가지로는 벌목 사람들 올 거 아니냐. 근데 이 벌목 하시는 분들 일행이 2트럭에 한 8명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벌목 트럭 하나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 한 대가 그대로 돌진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크게 좀 사고가 났대요. 크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목숨을 뺏어간 건 아닌데 이 벌목하는 나무를 가지러 가는 트럭이 사고가 났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네. 그리고 나한테 이게 연락이 왔다. 산이총각. 이게 무슨 징조겠냐. 안 된다 이거. 불안한 일들의 연속이다. 우리 바라지 전후모 자석도 홀린 거 보면 이상하고
갑자기 비도 오려고 하고 트럭이 또 사고가 났다고 하고 쟤를 멈추고 지금 하산하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펜션에 다 와서는 각자 우리가 처음에 받은 부적들이 있어요. 돌비님. 지금 당장 태우래요. 저도 돌비한테 라이터를 빌려서 태웠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래요. 절대 3가지 사항 꼭 지켜라. 아까 말한 거 기억나지 니들? 아,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비님이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산이한테 이게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야,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그 산 중에 미루나무 어떻게 됐냐 물어봤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그거 안 됐대요. 역시나. 안 될 것 같더라니 안 됐다. 그 이후로도 이 법사님들과 이 무당분들과 산이가 또 한 번 갔었대요. 예. 또 다른 무속분들고 또 산이 빼고는 또 여러 번 갔었대요. 그래도 안 됐대요. 왠지 모르는데 뭐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 됐대요, 그냥. 그런데 마지막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속 선생이 한 분이 심하게 홀렸대요. 정말로 죽을 뻔했대요. 너무 이건 안 된다. 아무래도 이제 포기하자. 이럴 찰나 하나의 내용을 듣게 됐는데 이 산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비님. 아까 우리가 말 못했던 사연을 이제 하나 듣게 됐거든요. 이 왜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지. 아니 무속인 분들한테 이 정도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산이까지 불러들이시면 돈을 좀 썼다는 거거든요, 사실. 왜 이 나무에 집착을 하고 이 산에 집착을 하냐 물어봤는데 이 산주인분이 따님이 직업이 간호사래요. 근데 뭔가의 큰 사건이 터지긴 터졌대요. 근데 이 나무 밑에서 명을 다했대요. 그런데 이 나무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뭐 무당분들의 뭐 지인의 동생도 여기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 산주인분들 딸까지도 이 나무 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제 맘대로 끝내면 되지 않느냐. 결정적으로 이제 딸이 여기서 사망을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끔씩 그 산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뱀 4마리와 다람쥐 8마리가 죽어 있는 걸 봤대요. 이거는 절대 보통 일이 아니고 하필 우리 산에 이런 나무가 있는 것도 싫은데 동물들과 사람까지도 이 정도로 해칠 정도면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고 법사님들께 부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애걸복걸하면서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를 하셨어요. 자꾸 여기에 개입을 하니까 지인의 지인까지 우리들도 지금 문제가 되더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당분들도 한 명 문제가 되고 바라지 형님도 씌이고 이건 안 됩니다. 몇 달에도 안 되니까 그만하셔야 된다. 네. 이미 이 인근의 산은요 명을 다 했대요. 이 산은요 끝이 났대요. 그걸 산이가 그간에 이제 저희가 못 들었던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또 흘렀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소름을 좀 돋았던 건요. 무속인분의 아까 마지막 말을 잘 생각해보면요. 숨을 거둔 산이라고 했어요. 네, 숨을 거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이 시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이요. 엄청나게 뉴스에 떠들썩하게 산불이 났던 장소예요. 아. 산이 수명을 다하는 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돌비님. 예. 뭐 골프장 짓거나 뭐 공사면 산림을 파괴하는 거면 이제 그 산의 운명은 다하는 거죠. 왜냐 산 이름이 골프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산불이 나면 그 산은요 수명이 다한 거예요. 네. 다시 자라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겠죠.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산의 터는요 정말 명을 다하게 됐고요. 네. 이걸 사녀한테 다 듣고는 이게 벽사님들의 마지막 저주인가 싶다.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결국에 최고의 악마는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신이 노하셨고 그 신이 노해서 산림까지 파괴되고 결국에 끝과 시작은 사람이 악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나무도 불이 나면서 예. 이제 쓰러진 나무지만 벌목된 쓰러진 나무지만 다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주제를 굳이 하나 정해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아코님께서 사람 먹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 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구나. 총 무당분이 간 건 5분이었어요. 돌비. 예. 저희가 갔던 건 이제 2분 받고 산이 갔었고 근데 이후로도 갔는데 또 그 2분이 예. 실패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게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다라는 게 조금 대부분은 어떤 해결을 한다거나 네. 또 그런 경우로 흘러는 가는데 와 아예 실패를 한 거니까 네, 아예 실패를 했어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아코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직도 아코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신가요? 돌비 아코라고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 정주행 하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각자 개인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공주 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정말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하고 무서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죠. 네, 부동산 소장님 나온다라고 또 채팅을. 네, 아무튼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겪었던 또 수많은 직업괴담도 있으신 분이라서 도대체 어떤 일로 오늘은 참여를 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주 아빠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유, 공주 아빠님께서 오늘 네네. 들려주실 이야기가 2가지나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일단은 어떤 이야기일지는 또 직업괴담 종류가 되겠죠? 네, 먼저 해드릴 이야기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계담이고, 두 번째는 지극히 저 개인적인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공주 아빠예요. 오늘 먼저 해드릴 얘기는 부동산과 관련된 직업계담 이야기고, 제가 처음으로 타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인의 이야기 푸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저희 동네에서 꽤 유명한 대신 나오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집이 그렇게 되기 전의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금 저와 같이 부동산업을 종사하는 제 선배 이야기이고, 예. 지난번 신축 계담 때 등장했던 그 선배인데, 이제 이 선배는 뭐 귀신, 미신 이런 건 전혀 1도 안 믿는 그런 선배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계약만 하면 본인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선배 이름을 제가 철수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철수가 부동산을 시작했을 당시에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직방이라던가 다방 이런 플랫폼들이 활성화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하면은 자기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방을 미리 보러 다니고, 오전에 본인만의 매물을 미리 다 확보를 해놓는 하여튼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요. 예. 그렇게 오늘도 남들보다 하루를 먼저 시작한 이 철수는 남들이 출근할 때쯤에 오전 업무를 미리 다 마무리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가 왔답니다. 모르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손님밖에 없기 때문에 철수가 전화를 받자 말자 이제 예 부동산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건 사람은 이제 40,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이 전화를 건 여성은 돌이 지난 아기랑 둘이 살 집을 찾는데 원룸이어도 상관없다. 대신에 금액이 관리비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당시 시세를 고려를 해도 관리비 포함 30만 원이면 대학생들이 사는 원룸이 한계였거든요. 그래도 우선 손님을 놓치면 안 되는 이 철수는 집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려고 손님을 사무실로 불렀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이 여성분은 정말 최소 몇 달은 안 씻은 그런 모습이었대요. 몸은 정말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이 왜소한 모습에 머리는 떡이 지다 못해서 굳어 있었고, 근데 냄새가 와 이게 사람한테서 날 수 있는 냄새인가 하는 그런 악취가 진동을 했답니다. 그래도 이 철수는 그 어떤 손님이라도 막 열심히 집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이 집이라는 게 2명이서 살기에 30이면 너무 어렵다. 학생들 사는 원룸은 가능한데 아기가 있다고 하면 주인이 받아줄지 모르겠다. 그러자 그 여성은 막 상관없다면서 우리 아기 조용하다면서 갑자기 막 아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대요. 우리 아기는요 정말 조용해서 남들이 아기가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아기는요 눈도 크고요 코도 오똑하고요 정말 착해요. 근데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깔깔깔깔거리면서 정말 기이하게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철수는 뭐지 저 사람,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웃지? 아 좀 소름 돋는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무튼 그렇게 본인이 원룸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철수는 이제 원룸 매물을 한 5-6개 당시에 추려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그렇게 방을 막 보여주다가 한 4번째인가 5번째 집을 딱 보더니 갑자기 그 여성이 아 이 집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할래요 라는 말을 했고, 철수는 아 그래 여기 좋으니까 제가 주인한테 애기랑 둘이 사는 거 허락 맡을 테니까 잠깐 차에 가 있으세요라 하고 그 여성을 차에 태우고 이제 철수는 차 밖에서 이 건물주랑 통화를 했답니다. 당연히 원룸에 아기랑 둘이서 살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방음도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걱정이 된다고 주인이 솔직히 좀 꺼려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철수는 열심히 주인을 설득해가지고 계약금을 넣었답니다. 그러고 차에 탄 여성한테 이제 주인이 안 되는 거 설득했으니까 최대한 남한테 패기치지 말고 조금 조용히 하면서 다 같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아 당연하죠 우리 애기 조용하다니까요 우리 애기도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막 웃기 시작했대요 또. 그때 철수가 좀 이상함을 느꼈답니다.
이 여자가 혼자 왔는데 자꾸 옆에서 뭐 애기가 좋다고 애기가 마음에 든다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정신이 조금 아픈 손님인가? 그래도 일단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가 집이 어디십니까? 집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하니까 그냥 여기 길에다 내려달라 하고 이제 계약날 보자고 서로 헤어졌답니다. 철수는 그렇게 그 여성분과 헤어지고 차에 이제 그 여성의 악취가 막 다 빼어 있으니까 열심히 세차를 했고 계약날이 돼서 그 여성을 만났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계약날이고 하면은 좀 씻고 올 법도 한데 여전히 그 몰골로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예. 주인분도 그 여성을 보자마자 이게 뭐지 싶은 표정을 또 짓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주인분이 사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너그럽게 웃으면서 애기랑 둘이 살면 힘들 텐데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그리고 나도 애기 너무 좋아하는데 애기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다 보여주이소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또 미친 듯이 웃으면서 우리 애기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사진이 없어요 막 그러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돌까지 지난 애기 사진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철수가 최대한 유도리 있게 옆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최대한 빨리 계약을 진행을 했다 하고요. 그러고 이제 계약서를 쓴 그날 바로 여자가 입주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먼저 보내고 그 건물주랑 철수랑 밖에서 담배를 한 개 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하는 말이 저 사람 괜찮은 거 맞습니까? 네, 한 20년 넘게 임대업을 했는데 저런 사람 처음 본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철수는 사장님 오늘 이사한다 하고 잔금도 다 넣었지 않냐.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접어서라도 이대로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건물주를 설득을 시켰대요. 그렇게 건물주랑 헤어지고 한 3일 뒤인가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솔직히 철수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미 촉이 왔답니다. 그 여자 사고 쳤네. 그러고 이제 전화를 받았죠. 예, 사장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내 당신 믿고 저 여자 받았는데 지금 기존 세입자들 단체로 나갈 거라고 난리 났다. 어쩔 거냐 내 진짜 가만 못 있겠으니까 해결을 하든 중재를 하든 알아서 하이소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철수는 이 착한 사람이 이 정도로 할 정도면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지 이러면서 이제 여성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자 그 여성이 정말 태연하게 전화를 받으면서 어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하는 겁니다. 철수는 솔직히 짜증이 나긴 했지만 상황 파악부터 해보려고 통화를 계속 이어갔답니다. 아니 주인한테 뭐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데 뭔 일입니까? 그러자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우리 애기랑 조용히 잘 지내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용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는 일단은 제가 거기로 갈 테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지도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집 1층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건물 내부에서 주차장까지 들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1층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게 복도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그 여성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아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 사람들 많아서 그러면 안 돼. 조용히 해. 그냥 여타 다른 부모들이 아기를 말리는 그런 대화 내용인데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냥 막 쩌렁쩌렁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한 세입자는 복도에서 막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욕하고 있고 그냥 아수라장 그 자체였답니다. 철수가 우선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호실로 가서 노크를 했죠. 손님 부동산입니다. 문 좀 열어보시지요 하니까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계약날 본 모습 그대로 악취를 풍기면서 그렇게 그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옆집 세입자인지 밑에 집인지 모르겠는데 한 남자가 막 흥분해서 뛰어왔답니다. 철수는 혹시라도 싸움이 날까 싶어서 그 남자를 말리려고 했는데 남자가 너무 흥분을 해서 철수를 밀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더니 그 남성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인간적으로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좀 조용히 좀 말할 수 없습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미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남자가 괴성을 지르면서 현관을 발로 차고 도망을 갔대요. 철수는 갑자기 도망가는 남성을 보고 뭐지? 여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철수는 그 세입자 여자한테 저 남자 갑자기 왜 저럽니까? 하니까 그 여성은 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깔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더니 그 여성이 오신 김에 들어오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아기가 없었답니다. 아기도 없고 그 흔한 우리 아기 용품이 단 하나도 안 보였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취에 쓰레기에 차마 철수가 신발을 못 벗겠다 하더라고요. 당시에 철수가 그 집 사진을 찍어놔서 제가 오늘 돌비님께 카톡을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그 원룸 그 방 안에서 여자가 먹고 자고를 다 한 겁니다. 거기가 방 안입니다. 예. 아니 공사 현장 이런 거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그냥 깨끗했던 집이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오, 예. 무튼 철수는 더 이상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못 산다. 집이 이게 뭡니까? 좀 치우세요 하고 대화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서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어머 벌써 가시게요? 애기야 얼른 가시는데 인사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빨리 문을 닫고 1층으로 뛰어갔대요.
그 좁은 원룸에서 애기의 모습은커녕 애기 용품도 없는데 저 여자 뭐지? 진짜로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본인 차에 탔다고 합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켰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막 미친 듯이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도망쳤던 그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남자가 아니 저기요 혹시 저 여자랑 무슨 관계세요? 아니 관계는 아니고 나는 부동산이고 저 여자는 내 손님인데 나도 이래 별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고 정 안 되면 주인한테 말해서 내보낼게요 하니까 아니 저 여자 도대체 뭡니까? 아까 애기 봤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나도 들어갔는데 애기 없더라. 그냥 애기가 있는 줄 착각하는 그런 아픈 사람 같다. 그냥 너그럽게 좀 이해해주자. 아니 애기 있었습니다. 못 봤어요? 그 여자 다리 옆에 애기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었답니다. 철수가 한숨을 쉬면서 사장님 애기 없었고요. 저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뭐 귀신이라도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성이 막 흥분하면서 아니 그 여자 다리 옆에 피 칠갑되고 얼굴이 없는 애기가 있었다니까요. 철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철수는 그런 걸 안 믿으니까 뭐 그랬다 칩시다 갑니다 라고 차를 급하게 몰고 나갔대요. 날도 더운데 이 쌍으로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사무실로 갔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돼서 상가를 찾는 손님이 한 명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이제 무속인이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무속인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뭐 무속인 손님들 만나는 거 그냥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무속인 손님을 만났고 이제 자기가 법당을 차릴 상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손님과 만나서 상가를 이리저리 설명을 드리다가 문득 이제 철수가 엊그제 일이 생각이 나서 살짝 물어봤답니다.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고 대충 뭐 사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손님 한 명을 원룸에 넣었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제가 좀 그런 걸 안 믿는데 뭐 이 시인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정신이 아픈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철수는 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원룸 건물인데 살짝 문 앞까지만 한번 가볼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무속인이 자기가 그러면 거기 가면은 상가 수수료 좀 깎아주겠냐고 해서 철수가 그냥 알았다 했답니다. 그렇게 무속인과 뭐 상가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협의를 보고 주차장에 내렸고 무속인과 같이 담배를 한 대 태웠답니다. 철수는 평소 이제 뭐 무속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하는 편이긴 한데 영 아무래도 좀 어제 일이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무엇보다 이 무속인 분 외모가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외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담배를 다 태우고 무속인과 올라왔는데 이 무속인 분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당시 4층짜리 건물에 그 세입자가 사는 데가 4층에 있는 원룸이었고 승강기가 없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한 2층쯤 올라갔을 때부터 무속인 분이 막 이러면서 헛구역질을 하다가 4층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다가 우엑 하면서 고토를 다했답니다. 그러더니 그 무속인이 막 헐레벌떡 1층으로 뛰어내려갔고요. 철수는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쫓아 내려왔대요. 그렇게 무속인이 1층까지 와가지고 막 헛구역질을 계속 하다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담배를 한 개 더 태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당신 복도에 있는 애기들 못 봤냐고, 그리고 저 세입자한테 혹시 냄새 안 났냐고, 저거 일반 냄새가 아니고 시체 썩은 내라면서 저거 가만히 놔두면은 사단 나니까 빨리 내보내든가 해라고 했답니다. 철수가 너무 궁금한 마음에 아니 도대체 이 다 뭐냐, 선생님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무속인이 하는 말이 저 여자 보통 아닌 여자라고, 사고사로 죽은 애기 영가들만 골라가지고 지가 엄마인 척 데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 같다고. 우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건물주한테 말해가지고 빨리 내보내라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면서 이 건물 아마 줄초상 날 거라고.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들은 철수가 이걸 주인한테 이야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주인이 전화가 왔답니다. 주인이 전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저 여자 이사 오고 나서 우리 건물 세입자 지금 다 나갔다. 그 며칠 사이에 싹 다 나간 거 당신 알고 있냐 했답니다. 그래서 몰랐다. 그리고 한 명은 또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세입자가. 나머지는 무섭다고,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무섭다고 다 이사 나갔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진짜 뭐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알고 있었죠? 철수가 너무 놀라고 물어봤답니다. 혹시 그 교통사고로 죽으셨다는 분이 남자분입니까? 키 좀 크고 안경 끼고. 맞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철수가 세입자를 만나러 간 날 세입자한테 욕했던 그 남성 있잖아요. 귀신 봤다는 그 남성. 그 남성이 이제 사고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철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구나. 그 사장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답니다. 무속인이 봤다는 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은 건물주인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행여나 건물주 본인한테 불똥이 될까 싶어가지고 최대한 좋게 철수랑 협의를 봤답니다. 그냥 뭐 건물 하자 때문에 쫓아내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협의를 봤냐면은 당시에 보증금이 300이었는데 3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이사비 100만 원을 얹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이제 문제의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 철수는 모르는 척하고 그 집 앞으로 한번 가봤답니다. 예.
이사를 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철수는 자연스레 인사를 했답니다. 아, 이사 가시나 보네요. 날씨도 좋은데 좋은 일 많이 생길 겁니다 하니까 그 여자가 태연하게 막 또 깔깔깔거리면서 웃더니 그러니깐요, 사장님도 잘 지내셔요, 얘들아 가자 하면서 혼자 캐리어를 끌고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행이겠지만 예. 그 여성분이 나간 뒤로 그 집은 진짜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 나오는 집이 되었거든요. 밤만 되면은 복도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엄청 많고요. 뭐 아기 귀신을 봤다던가 뭐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누가 들어올라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기는 부동산들도 임대를 안 놓는 집이 돼버렸거든요. 아무리 뭐 수수료를 100만 원을 준다 해도 저희가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불똥이 튈까봐. 원래 이 주인분이 정말 친절한 주인분이었는데 그날 있고 나서부터 성격이 점점점 개팍해져가지고 제가 부동산을 시작할 때는 이미 이 집은 기피 대상 1순위였고 주인이 정말 싸가지 없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전화만 하면은 짜증부터 내고, 그리고 집에 막상 가보면 저도 이 집을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이 집에서 못 살아요. 그냥 정말 음산한 그런 집이거든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제는. 근데 이제 그런 집이 과거에는 참 멀쩡했는데 그 여자가 다녀온 뒤로는 뭐 그렇게 됐다 하니까 참 저도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얼마 전에 철수 이 선배가 하는 말이 그 여자를 저희 동네에서 봤다 하더라고요. 여전히 안 씻고 냄새 풍기면서 그래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오늘 부동산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거 아주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세요? 경기도면 경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는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마더네 이거. 아, 마더가 이런 다른 의미의 마더네요 이거. 경상남도 마더. 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지인분, 공인중개사분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 네. 이제 공주아빠님의 이야기이긴 한데 두 번째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계단 말고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시청자분들이면은 솔직히 막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뭘 느끼나?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된 계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아, 오늘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 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나온다 그 집에 세입자를 놓기 전에 그러면 거기 네. 가서 꼭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화도 만약에 내고. 정말 친한 주인분 사셨던 집에 예전에 그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 네. 3명, 거기 같은 게 제가 하루 자고 오고 그랬었죠. 이 정도까지 굳이 일반 사람들이 하진 않는데 그럴 또 그렇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때는 제가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 나이대의 남성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체구나 키가 크면 컸지 제가 결코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학교 시절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굉장히 저체중이었고 키도 정말 작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3?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제가 소위 말하는 뭐 괴롭힘의 대상 그런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들보다 작고 왜소하다 보니까 더 강한 척 하려고 했던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무튼 제가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당시에 저는 유독 귀신에 대한 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뭐 그 시절에 어린 시절에 당연히 겁 많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어떤 걸 상상하셔도 그것보다 훨씬 겁이 많았습니다. 예.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혼자 잠을 못 자서 부모님 사이에서 잠을 자야 됐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놓고 일을 보러 나가셨는데 혼자 밥 먹는 것도 무서워서 식탁 밑에 제가 이불을 감싸고 혼자 떨고 있을 정도로 겁이 많았어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일본에서 빨간 마스크라는 그런 괴담이 한창 유행이었는데 뭐 입이 찢어진 여자 귀신 이야기인데 무튼 이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괴담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인 저는 그 귀신이 지금 저를 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가지고 매일 집에 식탁 밑에서 혼자 숨어 있었죠.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먼저 귀가하셔서 식탁 밑에 있던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장남의 장손이라는 놈이 식탁 밑에서 백주 대낮에 저러고 있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당시에 저희 아버지 성격은 어느 경상도 남자들과 비교해도 더하면 더했지 꿀릴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께 그날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혼자 울고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동생 태어날 때 엄마한테 많은 도움 주고 엄마 힘들 때마다 상담해준 고마운 스님이 있는데 네 엄마랑 이번 주 주말에 그 스님 만나러 갈래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어머니의 말에 이렇게 답했죠. 엄마 근데 천주교잖아. 싫다. 나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저희 등짝을 때리면서 그 스님이 네 꼭 데리고 오라 했으니까 그냥 입 닫고 따라온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말이 되어갖고 제가 그 스님을 뵈러 갔죠. 어머니랑 같이. 스님께서는 부산에 굉장히 유명한 사찰 근처에 별채 같은 하여튼 그런 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별채 근처에 도착을 하니까 당시에 저는 그게 도깨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 마음에 지금은 이제 그게 불교에서 모시는 4대 천왕임을 알고 있습니다. 무튼 그 4대 천왕 석상들이 별채 입구를 떡하니 마주보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당시에 어린 마음에 제가 그 4대 천왕을 보았을 때 그것들의 키가 최소 10m는 넘었습니다. 고개를 한창 들어야 그것들의 얼굴이 보이고 네. 바로 길이만 하더라도 최소 2에서 3m. 그냥 말도 안 되는 석상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사찰 입구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어두컴컴한 4대 천왕 사이를 어머니께서 지나가시더니 어둠 속에서 야, 니 안 올 거가 빨리 온나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 4대 천왕의 눈알들이 전부 저를 향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고 저는 그 속에서 막 벌벌벌 떨면서 눈을 감은 채 지나갔어요. 예. 거기를 지나가니까 세상 환한 사찰 마당이 저를 반기더라고요. 정말 환했고 사찰은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사찰처럼 정말 크고 웅장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승려복을 입으신 스님께서 쌀이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스님을 보자마자 저희 어머니는 막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이고 스님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스님이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하며 서로 포옹도 하고 인사를 막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멀뚱멀뚱 그 스님을 보다가 순간 눈이 마주쳐서 이제 스님께 인사를 드렸죠. 그러자 스님께서 제 머리를 막 쓰다듬으시더니 7살인가 8살인가 네 동생 태어날 때 보고 처음 보네 언제 이렇게 곱노 반갑다라면서 세상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 스님 얼굴을 막 천사의 얼굴로 기억할 정도로 너무 온화하고 그분을 보면 막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야, 예. 무튼 그렇게 그 스님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니까 그 스님께서 저한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수야, 스님은 너희 엄마랑 여 마당 앞에 정자나무에서 차 한잔 마실 테니까 니 심심하지? 그냥 산보한다 생각하고 요 한 2바퀴 걷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찰 뒤편에 있는 풀밭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사찰 뒤편을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봤죠. 역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찰 뒤편을 걷는데 너무 더운 겁니다. 그때가 9월 말이었는데 이게 지금의 9월하고는 확연히 다른 가을 날씨였거든요. 네. 우리가 바람막이를 걸쳐도 약간의 선선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인데 그냥 6, 7월 땡볕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람막이를 벗어서 허리에 감고 다시 걷기 시작했죠. 근데 걸어도 이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걷고 있는데 사찰 외곽 코너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5분을 걷고 10분을 걷고 뒤를 돌아보면은 절반, 또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절반. 알고 보니까 같은 그 절반의 위치를 배회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때부터 느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예. 그 시선이 느껴지자마자 너무 무섭고 겁이 질려서 혼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울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 소리를 질렀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어디서 누가 지켜보나 싶어서 주변을 막 두리번거려도 풀밭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와중에 제가 고개를 하늘로, 그러니까 그 사찰의 지붕 쪽으로 보니까 이 사찰 지붕이 기앗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의 중심, 기앗장과 기앗장을 잇는 가운데 원통 부분을 어떤 여자가 머리가 다 풀어 헤친 채 끌어안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쳐다보는데 온몸이 굽고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눈이라도 감고 싶었는데 감기지도 않고 그냥 선체로 굽는다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것을 한참을 쳐다보다가 혹시 헛것인가? 이렇게 대낮에 귀신이 나오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게 맞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바람에 그것의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리더니 얼굴이 이제 순간 확 드러나더라고요. 외형이 이제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옛날 어릴 때 보던 전설의 고향 그런 데 보면 나오는 흰 소복 입은 여자 귀신 있지 않습니까? 흰 소복을 입고 입가에 립스틱을 발랐는데 귀 끝에서 귀 끝까지 이제 립스틱을 발라놨더라고요. 삐뚤삐뚤하게. 근데 얘가 한쪽 눈은 제가 못 봤는데 나머지 한쪽 눈이 성인 남성 주먹만한 크기의 시뻘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굳었던 몸이 다 풀리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와. 그냥 폐가 터져도 되니까 일단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침까지 제가 질질질 흘려가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달려도 끝나지 않는 그 사찰의 뒷길을 달리다가 이제 내가 정신을 잃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딱 외곽 코너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코너를 딱 도니까 이제 정면에 스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차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이라 너무 힘이 든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그렇게 주저앉자마자 이제 제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달려오셔가지고 야, 니 괜찮나 하면서 막 달려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운동하고 싶어서 좀 뛰었는데 힘들어서 토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주저앉아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엄청 또 인자한 표정으로 니 오늘 여기서 뭐 봤노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전 또 거짓말을 했죠. 그냥 좋은 풍경 봤어요. 여기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를 봤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자 그 스님께서 갑자기 정색을 딱 하시더니 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네 어차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건데 잘 이겨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도 안 갔고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께 이제 나가자고 눈치를 제가 계속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찰을 나갔고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사찰을 보니까 사찰은 무슨 제가 있던 곳은 작은 별채였습니다. 그냥 수스님들이 모여서 숙식, 기도 하여튼 엄청 작은 별채요. 한 바퀴 도는데 한 1, 2분도 안 걸리는 그런 크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입구에서 봤다는 그 10m가 넘는 석상들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쳐줘봐야 높이가 한 1m 50? 웬만한 여성들보다 작더라고요. 저는 내가 보는 게 이게 다 뭐지?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랑 하산을 하고 집으로 갔죠. 그러고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절에서 있었던 일이 다 꿈으로 현재까지도 꿈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가 혹시라도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까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머니랑 미리 통화를 했고 예. 당시에 이제 제가 관계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듣고 메모를 미리 해놨습니다. 무튼 당시에 그렇게 어머니께 제가 잠에서 깨서 엄마 나 어제 꿈에 엄마랑 부산에 있는 절에 갔는데 어떤 스님 만나서 이런 일이 있는 꿈 꿨다 하니까 어머니가 또 싱긋 웃으면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어제 내랑 같이 갔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일이 전부 현실이었구나. 그러고 그날 밤 잠을 청하는데 태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처음 가위에 눌렸습니다. 제가 처음 가위에 눌리는 거다 보니까 너무 생생한 기억을 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제가 눈을 떴는데 몸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의 저야 가위에 눌리든 말든 별 신경도 안 쓰지만 당시에 어린 저는 또 더군다나 겁도 너무 많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떨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겁도 많은데 몸까지 안 움직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데 제 방 조명이 무슨 성인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핑크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색감이. 근데 다행히도 눈날은 제가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눈을 대굴대굴 굴리다가 제 발끝을 한번 봤습니다. 그날 절에서 봤던 그 여자가 제 발밑에 서 있더라고요. 이번엔 얼굴을 다 드러내고 한쪽 눈은 정말 크고 시뻘겋고 립스틱을 귀에서 귀 끝까지 발라놓고 이 여자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지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등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꿈에 그런 귀신이 나오면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50년 이상을 성당 생활을 하신 그런 가톨릭 신자셨거든요. 예. 그 기도가 성 미카엘 대천사의 기도문이라고 하여튼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문을 막 생각나는 대로 제가 외우기 시작했죠. 소리내서. 솔직히 성당을 열심히 다니던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자마자 까먹어서 버벅거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아예 생각이 안 나서 순간 그 기도를 멈췄죠. 그러자 그 여자가 갑자기 처음 듣는 외계어 같은 말로 뭐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같은 말을 한 5-6번 반복하길래 저게 뭔 말인가 싶어서 제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여자가 여사천대 엘카미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눈을 감은 제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외웠던 기도문의 시작 부분이 성 미카엘 대천사여러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조롱하는 거죠. 그걸 딱 듣고 해석을 하는 순간 이제 멘탈이 딱 나가더라고요. 최대한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다 쓰다가 순간 몸에 제가 힘이 들어가길래 이제 비명을 지른과 동시에 가히 깼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부모님 방으로 쪼르륵 달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품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벌벌벌 떨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숨 쉬면서 아니 그 스님 보고 오면 괜찮다며 에이씨 하시더니 쇼파로 가셨고 어머니는 또 저를 안아서 달래주셨고요. 그러고 다음날 또 저는 제 방에서 어제와 같은 가위에 또 눌렸습니다. 그 여자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불경을 외우고 싶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경에 대해서. 당시에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그거를 불타미 아무나 하면서 거꾸로 따라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가위에서 깼고 또 부모님 방에 달려갔죠. 이게 이틀 연속 같은 꿈이랑 같은 가위에 눌리니까 이제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잠은 자야 돼서 제가 잠을 자려고 3번째 날에 딱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 여자 나오겠지? 오늘 그 여자 나오면 내가 한번 덤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면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이 안 움직일 텐데 그럼 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아는 욕이란 욕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그동안의 저와 비교해보면 3일째부터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달라진 게 맞았거든요. 각성했네. 예, 그렇게 잠이 들었고 저는 더위에 눈을 뜨니 또 가위에 눌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제 발 밑에 서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왜 자꾸 내한테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받은 김에 이때다 싶어서 제가 중학생이 알고 있는 욕이란 욕, 들어본 욕, 애드립을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제가 그 여자한테 욕짓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눈을 제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봤죠. 그러자 그 여자가 이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뭘 자꾸 쳐다보냐, 나 이제 너 안 무섭다. 그러자 걔가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30도 정도 꺾더니 한 몇 초 뒤에 그 자리에서 또 30도, 또 30도, 우드드득거리는 소리를 한 게 얼굴이 360도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잘못 건드렸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또 부드드득거리더니 360도가 돌고 이번에는 더 빨리 돌고 더 빨리 돌더니 나중에는 선풍기 날개 도듯이 이제 막 두두두두둑 하면서 막 미친 듯이 돌아가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이제 멘탈이 나가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가위에서 깼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위에서 깨서 제가 헉헉거리면서 눈을 딱 떴는데 제 눈앞에서 걔가 또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기절을 했죠. 와, 예.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제가 집에 혼자 소파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나오겠지? 오늘은 욕은 하지 말고 제가 좋게 타일러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괜히 또 욕을 하거나 자극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잘 이야기해서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머릿속으로 막 몇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러고 그날 저녁 잠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 내내 그 여자를 보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은 솔직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그 여자의 그 빨간 눈만 안 쳐다보면 무섭다고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보지 않고 제가 그 여자 정수리 쪽을 바라보면서 먼저 말을 꺼냈죠. 어제 욕한 건 미안합니다. 근데 나 이제 당신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른 귀신을 데리고 오던가 그냥 이제 그만해라. 솔직히 나 목도 너무 마르고 힘만 든다. 이제 진짜 안 무서우니까 그만하자. 그러자 그 여자가 제 귀가 찢어질 듯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귀 옆으로 쓱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어쩌지 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제 얼굴 옆에다가 자기 얼굴을 가져다 대고 귀에다 대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진짜 안 무서워 이제?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솔직히 얼굴은 무서운데 막 그렇게 두렵고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러자 그 애가 또 깔깔깔깔 막 웃더니 갑자기 휙 하고 사라지더니 저는 가위에서 깼어요. 그 이후로 그 여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근데 그 여자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날부터 제가 유독 가위 눌림이라든지 꿈에 이상한 귀신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도 그 여자를 보고 난 이후부터 제가 겁이 단 1도 없어졌어요. 예. 꿈이나 가위 때 뭐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제가 욕을 하거나 걔네들한테 침을 뱉는다던가 그러면서 가위나 꿈에서 깨고 오히려 어떨 때는 제가 그런 걸 또 즐길 때도 있었고요. 혼자 폐가나 흉가를 가도 솔직히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많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부터 저에게 또 기이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맨정신에 제가 영가를 본다거나 소리를 듣는다던가 그러지는 못해도 특정한 곳에 가면 무언가가 강하게 느껴진다거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던가 머리카락이 선다던가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 주변의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이나 고민거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그에 대한 막 해답책이나 답변이 막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혹시 무속인의 팔자를 타고났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이든 어디든 유명한 무속인들을 막 찾아갔는데 10명 중에 6명은 솔직히 저에 대해서 하나도 못 맞추더라고요. 나머지 2명은 봐줄 게 없다라고 쫓아냈고 또 나머지 2명은 우리랑 같은 줄이다. 네가 네 인생 알아서 하면서 왜 우리한테 오냐. 네 눈이랑 우리 눈이랑 똑같네. 이런 이상한 답변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병을 앓는다든가 대단한 그런 것도 없고 다행히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결혼해서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또 솔직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이 귀신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한테 저처럼 욕을 하거나 도발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다행히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을 뿐이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기가 정말 약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빙의 현상인지 조현병인지 모르겠는데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어디서 살짝 듣고 저 따라하다가 반년 가까이를 병원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야, 절대로 이런 거는 따라 하시는 마라. 그냥 저 사람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스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분명히 아셨고 네네. 부모님께서도 아셔서 거기에 데려가서 이제 뭔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네. 뭐였을까? 지금도 모른가요? 그걸? 솔직히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스님을 꼭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 스님이랑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없냐니까 어머니도 그 스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른 데로 또 가셨는지 연락이 뚝 끊겨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 그 스님의 소식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미스테리로 남긴 하는데 네. 왜 그런 행동을 하셨고 뭔가 귀신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지라고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네네. 근데 또-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게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렇죠. 네네. 괜히 어설프게 막 했다가 역으로 막 당할까봐 저는. 그러니까 이 운이 네. 안 좋으면 또 이상한 그게 걸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공주 아빠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져요. 진짜로 그만큼 말씀을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공주 아빠님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여서 그런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공주 아빠님께서 아니 왜 공인중개사를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반 공인중개사분들이 겪지 못하는 일들을 겪으실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음. 한 게 진행 중인 부동산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마무리가 되면은 네, 잘 정리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알겠습니다. 3일 전부터 이제 겪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좋게 끝나면 다행이지만 네네네네. 네, 그걸 다 떠나서 일단 건강부터 신경 쓰시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공주 아빠님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돌벤저스가 되신 분이셔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직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거나 그러면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